우수저가 되고 싶다는 생각 하시나요? 저는 종종 하는 편입니다. 광대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왠지 판이 깔리면 조용히 구석으로 숨고 마는데요. 여기 16년 동안 예능을 만들어 오다 농담의 진심이라는 책까지 써버린 작가가 있습니다. 깔깔 유머집 같기도, 한켠에는 농담을 섬세히 벼려내는 사람의 철학이 담겨있기도 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웃음에도 권력이 있을까? 왜 어떤 농담은 즐겁고 어떤 농담은 불쾌할까? 여러 질문을 던지며 작가 광민지, 팟캐스터 비욘세님과 한바탕 수다를 떨어보았습니다. 굴러라구님 채널에서 월 3,000원에 보이는 라디오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울까 17화 재미없어요 라고 외치는 당신이야말로 농담의 진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울까의 지우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팟캐스트 녹음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잠깐 지울까를 쉬었다가 안 되지. 제 옆에 지금 절대 휴방하지 않는 팟캐스터가 와 계셔가지고 혼났어요 아까. 네, 근데 저희 비욘세님 모시고 오늘은 오랜만에 지울까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지울까 청취자분들한테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욘라이프 가시화 팟캐스트 비욘세를 6년째 휴방 없이 매주 하고 있는, 오늘은 이제 그 노래방 마이크를 가지고 찾아온 비욘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네, 건기의 팟캐스터. 네. 절대 쉬지 않는 팟캐스터를 모시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비욘세 먼저 녹음을 하고 지금 지울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약간 지울까 홍보를 하러 비욘세에 갔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휴방과 충격적인 이제 시즌 1 종료 소식을 안 되지. 말해가지고 엄청 혼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대화가 궁금하시다면 비욘세 가셔가지고 또 듣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청취자를 대표해가지고 제가 모든 팟캐스트에 가서 휴방하지 마라. 너네 때문에 지금 그 2주째 네가 휴방을 해서 2주째 빨래 못하고 있다. 이런 걸 항상 잡돌이를 하러 이제 다니는데, 제가 또 지울까 청취자로서 여기도 이렇게 하게 될지 몰랐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녹음을 이어서 하러 왔고요. 저희는 늘 그렇다시피 이제 파트너가 아니라 뭐죠? 게스트. 정신을 차리시라. 너무 오랜만에 녹음을 해서 게스트분을 모시고는 1부, 2부를 늘 찍고 있어가지고 오늘 1부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1부는 비욘세님이 최근에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너무 재밌게 읽기도 했고, 저희가 저번 비욘세 녹음할 때는 이거를 이제 기획하시다가 약간 못하겠다는 편지를 편집자님한테 썼다. 약간 이런 얘기까지 듣고 제가 책은 실물로 몇 주 전에 받아봤는데 그래서 감회가 되게 새로워가지고 1부는 한번 책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근데 감사합니다. 약간 이미 다작을 하신 작가님이시잖아요. 근데 독립출판도 계속 하셨고 이거는 이제 다른 비욘세 청취자였던 편집자님이랑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작가의 어떤 일대기라고 할까요? 어떤 책을 써오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처음에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퇴직금을 들고 이제 아일랜드 더블린에 가가지고 뭐 술값에 다 탕진을 하고 맥주에 다 탕진을 하면서, 그때 부모님한테 안부는 좀 알려야겠다 싶어서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그게 이제 다 이제 귀국할 때까지 정리가 되고 나서 그때 처음으로 출간 제안을 받아가지고 책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원스 인 더블린이라는 책인데, 그게 지금은 이제 제가 너무 어릴 때였다 보니까 좀 지금 내놓기 부끄러운 표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독립출판으로 한번 정리해서 다시 내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판매되고 있지 않은데, 그때를 시작으로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걸어서 한 장 속으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스페인 자유여행, 그래서 보통 걸어서 한 장 속으로만 얘기해도 무슨 책인지 아시는 그 추측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책도 있고, 그리고 독립출판물로는 애인한테 차이고 나서 괜찮아질 때까지 매일매일 쓴 오늘 헤어졌다라는 책도 있고요.
폴댄스를 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를 쓴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있고 그리고 비욘 라이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써가지고 냈던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라는 책도 있고 이번에는 농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봤으면 좋겠다고 먼저 제안을 주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욘세를 듣고 계시는 편집자님께서 제안을 주셔가지고 이게 어크로스에서 나온 책인데 진심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농담의 진심을 썼고 이제 다른 작가님들은 불교의 진심, 하우스 콘서트의 진심 이런 식으로 진심 시리즈가 이제 앞으로도 나오는데 그 중에 저는 농담의 진심인 사람으로 이제 소문이 나서 농담의 진심을 쓰게 됐습니다. 다른 전작들 제목에서도 느껴지는 이 어떤 네네네. 말장난과 농담의 향기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 이 책에 이제 그런 농담에 대한 고찰 같은 것들을 네. 많이 써주셨잖아요. 맞아요. 그 진짜 저는 좀 약간 어려운 게 저도 되게 웃기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좀 광대 그게 있는데 막상 내가 웃기려고 작정하면은 안 웃기잖아요. 맞아. 그 내가 의도 안 했는데 툭 던진 말에 사람들이 웃고 이게 되게 책 쓰시면서도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뭐를 글로 배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농담으로 쓰잖아요. 뭐 연애를 글로 배웠네 이러면 연애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 글로만 배워가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농담을 책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이거는 약간 유머집이 아니지만 제가 아주 어릴 때 태초에 이제 최불암 시리즈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깔깔 유머집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비욘세에서는 아마 편집자님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 책 제목을 가제로 편집자님이 내신 게 뭐더라? 해방촌 깔깔클럽인가? 그런 거 같아. 그것도 저는 괜찮은데? 듣자마자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 제목으로 오셨으면 난 안 했다고 막 농담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너무 좀 걱정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편집자님이 원래 비욘세를 들으셨다고 하니까 되게 웃긴 걸 써서 주시겠지라는 기대가 있을까봐 너무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까 잠깐 오프닝에서 얘기하셨던 나 이거 더 못 쓰겠다 너무 어렵다라고도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쓰다 보니까 약간 재밌는 얘기를 넣는 책이 아니고 이 유머에 대해서 어쨌든 예능 작가를 지금 16년 차 하고 있어가지고 재미있는 것을 둘러싸고 좀 겪은 에피소드나 갖게 된 생각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접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네. 여기가 되게 공감됐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개그는 권력이다. 안 웃긴데 웃으라 강요할 수 있고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달려든다고 할 수 있고 관객의 절반이 불쾌할 법한데 그 절반의 관객조차 개그의 탄생 배경을 생각할 기회를 박탈당한 채 가면처럼 웃게 만드는 일이 희극에서 빈번하기 때문에 권력이다.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네. 이게 되게 공감됐었거든요. 네. 약간 개그가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도 요즘 많이 하는데 왜 어떤 개그는 내가 되게 재밌고 해방감이 느껴지고 어떤 개그는 되게 불편하고 왜 저런 개그를 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또 예능 작가로 맞아요. 활동도 하시고 이게 또 어떤 방송에서 할 수 있는 개그들이나 방송에서 먹히는 개그들이 또 다르잖아요. 거기서 오는 어떤 괴리감 같은 것도 있지 않으셨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욘세를 하게 된 것도 뭐 심심해서 한 것도 있는데 이걸 계속하면서 느꼈던 게 언젠가부터 내가 방송국에서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걸 여기서 할 때도 있고 방송국에서 할 때 너무너무 지긋하고 싫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강박적으로 좀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특히 한국 예능은 저는 이제 TV 예능을 했기 때문에 TV 예능을 주로 많이 했어서 뭐 요즘도 이제 하는 데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고요 속의 외침 이런 거 있잖아요. 귀에다가 이렇게 헤드셋에서 노래가 계속 나오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를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거를 전달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를 보면서 깔깔깔깔 웃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 않았던 이제 시절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뭐 요즘에 아이돌 콘텐츠 같은 걸 이제 만드는 회의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아직도 그게 이제 안건으로 이걸 해보자라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거 너무 청각장애인이 봤을 때 하나도 재미가 없고 어떤 듣지 못하는 상태를 희화화하는 것 자체가 하나도 재미가 없다. 근데 이게 어떤 그 시기를 좀 지나는 것 같아요. 중간에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였었던 시기가 있는데 재미가 없어. 이제 그게 재미가 없어. 그거 보고 불편해서 사람들이 웃음이 쏙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어떤 PC라고 조롱하는 게 있지만 아 재미없으니까 땡이야도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권력관계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를 비롯한 많은 이제 예능 제작진들이 처음에는 그런 우리가 주로 이제 쉽게 말하는 빠음 표현 같은 걸 하는 거를 참다가 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든 버텨서 그 권력을 손에 쥐고 말할 때의 카타르시스가 있죠. 여자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안 웃겨. 여장을 하는 것도 안 웃기다. 근데 그것도 여장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했을 때 왜 뭐 남자로 남장하는 것도 있는데 왜 여장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여자가 남자처럼 꾸민 거를 보고 낄낄대지 않잖아. 그걸 우습다고 하지 않잖아. 근데 이 거꾸로 했을 때 재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웃기기 위한 거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야 하는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안 웃기잖아. 그게 누가 웃겨? 나는 안 웃긴데? 내 친구도 아무도 안 웃길 것 같은데를 할 수 있게 되는 그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스스로 느끼는 것 같아. 내가 정말 와신 상담하듯이 내가 이걸 안 웃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가리라 같은 생각을 했었구나 하는 거를 이걸 쓰면서 좀 많이 알게 됐어요. 저 지금 너무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너무 신기하다. 그걸 그 분기를 나누는 게 너무 그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특히 어떤 장애에 관련한 표현들이나 그런 걸로 약간 예능의 소재를 삼을 때 가끔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사람도 좀 안 이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옳고 그름의 영역으로만 상의가 되고 결국엔 어떤 재미를 위한 것인데 그거에 대한 본질은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하지 말아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하지 않는 것. 혹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장애인 분들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거는 비하 발언이야 라고 장애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안 돼. 약간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 둘 다 비슷한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조금 더 세련되게 그냥 그 사람들을 진짜 부끄럽게 하려면 재미없어. 그거 그냥 진짜 재미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진짜 할 말 없을 것 같고. 맞아요. 그게 실제로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진짜 짜릿함이 좀 있네요. 왜냐면 이게 약간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약자면은 내가 투사가 돼요. 갑자기 내가 투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요 속의 외침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했을 때 내가 소수자라는 게 내가 어떤 그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내 의견이 소수의 의견일 때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고요 속의 외침 진짜 아닌 것 같아라고 했는데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이거 재밌는데? 웃긴데? 이렇게 되면은 그때 갑자기 이제 내가 투사가 돼서 그게 아니라요. 이것은 듣지 못하는 상태를 희화화하는 거고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나 혼자 뭔가 이걸 정말 분연히 떨치고 이러면서 뭐를 해야 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런 분위기가 바뀌는 게 결국은 예능판에서는 웃긴 게 최대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찍어 누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너가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알겠는데 다 재밌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다 따지면 어떻게 웃긴 걸 만드니? 인 거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옳은 것보다 웃긴 게 권력이어서 뭔가 막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그거 자체가 약간 혼세님 너무 아마추어다 근데 근데 뭐 옳은 거를 하고 싶으면 다큐멘터리를 가셔야지.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가 지금은 아니 근데 안 웃긴데? 맞아요. 그럼 이제 누군가가 맞아 나도 근데 안 웃긴데? 웃음기가 쏙 들어간다. 이런 분위기면은 거기에서 좀 설득이 되고 아이템이 드랍이 되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시기를 헤쳐온 사람의 에세이가 됐더라고요. 다 써놓고 나니까. 그 저도 뭐 무작정 반대하는 것도 별로였다라고 하긴 했지만 그 시기가 또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트위터 항상 저는 오래된 트위터리안이기 때문에 보면은 옛날에 진짜 한창 그 페미니즘 리부트 되고 되게 여러 가지 인권 운동이 활발하였을 때 그 병신 쓰지 마세요 운동이 엄청나게 활발했잖아요. 근데 가끔은
왜 저래 싶을 때도 있을 때가 있었었잖아요. 왜냐면은 뭐 그거에 어떤 맥락 같은 거나 뭐 그런 게 물론 당연히 쓰지 않아야 되는 단어지만 있는데 그만 서치를 해가지고 그냥 나오는 모든 트윗에다가 병신 쓰지 마세요 막 이렇게 약간 시비 거는 사람들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결국에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시기를 거쳐서 진짜 요즘에는 그 단어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모두들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안 웃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새끼 병신이다 했는데 그러니까요. 약간 그 병신이라는 말이 묘사하는 순간적인 조롱에서 오는 웃김보다 막 대박 저런 얘기를 말을 쓰네 하면서 웃음기가 쏙 들어가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요. 너무 좋다. 그렇군요. 그래서 읽으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내 작가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진짜 많은 것들을 어떤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게 뭔가 혼세님 일하는 모습과 이 책에서도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머쓱할 때 웃는 거 맞아요. 저 진짜 그거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보이는 팟캐스트 이런 게 되게 좋구나. 이게 딱 방송국 KBS에서 많이 쓰는 테이블이 이제 이 세팅이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 회의한다고 제가 여러분 가슴을 테이블에 올려놓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가슴을 테이블에 올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온리팬스 같고 너무 핫하고 좋다. 여러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가슴 올려놓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이렇게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회의를 그냥 하고 있고 저는 회의록을 적어야 되니까 막내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은편에 앉았던 그 당시 메인 PD님이 아니 그 민지 작가는 왜 가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회의를 해? 그거 뭐 내려놓고 회의 아니야? 그러니까요. 뗄 수도 없고 또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나는 이걸 가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고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때 저도 머쓱해서 이렇게 하다 웃었는데 주변 선배들도 다 같이 이렇게 하하 웃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에는 선배들한테 막 섭섭하고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나도 그냥 멋쩍어서 약간 허허했던 부분이 있고 그때 막 웃었던 선배들이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근데 진짜 왜 저래 말 왜 저 따위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그 선배들은 거기서 같이 웃었던 거에 대한 머쓱함과 미안함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일을 할 때 예능 쪽에서는 특히 그리고 막 시사할 때 우리가 찍은 내용이랑 편집한 1차 시사본 같은 거를 볼 때 정말 대단한 막 얼평과 특히 그게 여성한테는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서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어떤 막내가 투사 페미가 되어가는 과정 같은 것들도 책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그래서 좋았어요. 왜냐면은 진짜 많은 어떤 여성분들 공감할 것 같았고 그리고 사실은 분위기 망치기 싫으니까 웃기도 하고 근데 그런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약간 반사신경처럼 반사작용처럼 웃잖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그걸 안 하고 싶은데 그리고 항상 그러면은 내가 웃었다는 거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 받아. 맞아. 나중에 바보같이 내가 거기서 왜 웃었지? 정색할 걸. 근데 또 막상 그런 상황이 또 닥치면 또 그냥 내가 웃게 되고. 맞아. 저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이제 막 이런 예능 비슷한 어떤 거에 출연하거나 하면은 보통은 좀 나이 많으신 남자분들이 PD거나 한 거예요. 그럼 막 이제 뭐 화장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다른 출연자한테 예쁘죠? 뭐 어디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분위기 푼답시고 하는 건데 너무 불쾌한 어떤 것들? 그 제가 그 당시에 그냥 하하 이러고 말았는데 또 내가 그랬다는 거에 대한 짜증나는 맞아. 내가 거기서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근데 못하죠. 어떻게 해요. 제가 고용된 입장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성장한 모습들도 여기 책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다 외모 보고 뽑으셨나 봐요. 이거에 대한 혼세님 반응이 책에 있는데 거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예능 작가로 일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나는 집단은 이제 연출팀, PD팀, 그다음 작가팀, 카메라팀, 뭐 조명팀 뭐 이런 여러 집단들이 같이 모여서 일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PD님들이 여성 PD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이제 그렇지 않았었는데 근데 카메라팀은 남성분들이 되게 많았고 지금도 많이 바뀌고는 있지만 어쨌든 어떤 장비를 다루는 분들은 남성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항상 어떤 작가 집단이
프리랜서이고 그러니까 그 고용 형태에서도 약자인데 거의 전원 여성이 몇 안 되는 집단이어서 뭐 막내 작가가 뭐 걸그룹 춤추면서 뭐 노래 좀 해봐라. 좀 어린 여자애들 취급을 받을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막 말 같지도 않은 플러팅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은데, 근데 제가 나중에 연차를 좀 먹어서 메인 작가가 되고 이제 계속 지내면서 한번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 들어온 어떤 뭐 PD님이 뭐 옆팀 PD님 새로 오셨다고 하면서 잠깐 이제 인사를 한다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서 아우 여기는 작가님들을 얼굴로 뽑나 봐요. 외모로 뽑나 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하하하하 이렇게 하겠는데 저는 그동안 예능 작가를 하면서 카메라 팀도 있었고 또 연출팀 대부분이 중년 남성이 많았고 이러면서 느꼈던 거는 저쪽 예를 들면 카메라 팀 왕 감독님 이거나 아니면 중년 아저씨한테 할 수 없는 농담을 만약에 어린 여성 집단만 받고 있다면은 그거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국장님 방에 들어갔어. 근데 거기에 막 본부장님들 다 앉아있어. 근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여기는 본부장님들을 외모로 뽑나 봐요? 이렇게는 안 할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카메라 팀 들어가가지고 여기는 카메라 팀 얼굴로 뽑나 봐요.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게 좀 약간 노이로제처럼 너무 지긋지긋했던 상황에서 여기는 다 작가들 얼굴로 뽑나 봐요? 가 됐을 때 아닌데요? 실력으로 뽑았는데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분이 약간 그냥 허허허 뭐 그냥 뭐 농담으로 하는 소리인데요? 이런 약간 리액션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웃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진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실제로 없어요. 네, 그리고 누가 자기 그 후배들을 뭐 되게 쉬운 말로 내 새끼들을 여자애 취급하는 거를 누가 그거를 두고 보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엄청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죠. 내가 이 안 웃긴 농담에 안 웃을 수 있기를 얼마나 기다렸던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되게 머쓱해하면서 이제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면서 하하하 했던 일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건 농담이고 어떤 게 농담이 아닌가도 권력이다 싶은 생각을 그때 다시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읽으면서 너무 카타르시스가 느껴졌고 이게 뭐 다른 어떤 뭐 PC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여성들이 많이 오래 일을 해야 되고 전문적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배가 돼서 내가 진짜 막내 때는 그냥 웃을 수 있었던 거를 이제는 이 후배들이 안 웃어도 되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하나 덧붙이자면 저희 언니가 이제 출산을 해가지고 이제 조카가 둘이란 말이에요. 애들 진짜 다 초등학생인데 그때 제가 처음 알게 된 게 왜 이렇게 애기들을 막 이렇게 던지거나 위로 아래로 막 이렇게 놀리잖아요. 그럼 애들이 까르르 까르르 웃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누가 하고 있는데 옆에서 무슨 친척분이 얘기했나? 막 애 까르르 까르르 웃는 게 되게 재밌어서 웃는다고 생각했는데 야 그만하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놀래면 웃는데요.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왜 막 아빠들이 애기랑 막 험하게 놀아주거나 하는 게 진짜 재밌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거는 애들이 놀래거나 당황해도 웃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지고 태어나는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그 반응이 똑같이 내가 너무 당황하거나 했을 때 웃는 게 사회적으로 거기에 덧입혀져서 학습되는 것도 대부분이기는 한데 원래 당황했을 때 인간은 웃게 설계되어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생존 전략일 수도 있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웃었던 거에 대해서 자책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너무 그렇게 스스로를 미워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처음 배웠어요, 저도. 정말요. 네네네. 맞아요. 또 내가 나를 너무 또 자책하고 미워하면 누가 우리를 보듬어줘요.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또 농담의 진심이라고 제목이 있긴 있지만 아까 진짜 진심이어서 뭔가 안 웃긴 얘기도 많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억지로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농담이라는 게 진짜 뭘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서 저 너무 재밌게 후다닥 읽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오잖아요. 되게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게 웃긴 거고 어떤 게 안 웃긴 건지 막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뭔가 그냥 어떤 소수자를 놀리거나 하는 거는 개그가 아니고 그냥 폭력적인 건데 우리가 웃기다고 학습이 돼서 그런 거고 약간 진짜 해악이나 어떤 그런 거는 오히려 권력을 반대로 하는 게 웃긴 거다. 그러니까 스탠드업 코미디나 이런 게 재밌는 거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생각이 났고 읽으면서 그래서 막 뒤에 보면은 수월한 농담 책 얘기도 나오고 이게 이제 비욘세님 팟캐스트에도 나오셨던 작가님이 이제 출간하신 건데 죽음을 앞둔 어머니랑 이제 같이 간병을 하면서 엄마 죽는 게 쉽지 않지 막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암 투병을 하고 계신 친구분의 농담도 나오고 저는 이런 농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암 투병을 하는 친구가 뭔가 암을 가지고 농담을 하는 것도 그 정도 농담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상의 사이다라는 게 증명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농담을 서로한테 할 약간 그걸 서로 허락하는 것도 그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관계의 척도가 될 수도 있구나. 그리고 항상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듣는 사람이 재밌어야지 농담이지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서로 허용하는 게 약간 관계가 어디까지 진척됐는지를 보여주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안전함의 확인인 것도 같아요. 내가 이만큼 드러내도 너 괜찮지? 너 웃어줄 거지? 맞아요. 약간 이런 거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막 장애 농담 많이 하지만 가끔 하면 되게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웃어도 되나?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이제 저도 최근에 작년부터 그 시각장애 있으신 유튜버 분들이랑 되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자주 노는데 진짜 셋이 있으면 정말 끊임없이 장애 농담이 나오거든요. 장애인들이 진짜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라는 게 많은 분들이 아예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되게 범위가 넓어서 뭐 빛을 구별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색깔, 뭐 형태 이런 걸 구별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어느 날은 좀 보이는데 어느 날은 또 엄청 안 보이고 이런 약간 것들이 있으니까 하루는 제가 친한 우령 언니가 여기 팟캐스트 나오셨는데 제가 하얀 벽 앞에 앉아 있었어요. 또 언니가 저 멀리 소파에 앉아 있다 갑자기 저한테 지효 안경 썼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뭐야 보여?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날은 그 뿔테 갑자기 보였대요. 그 색깔이. 그래서 막 뭐야 안 보인 줄 알았더니 다 보이나 봐. 그러면서 그동안 다 막 안 보이는 척한 거 아니야? 나한테 심부름 다 시킨 거 뭐야? 막 이렇게 농담도 하고 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종류의 안전함을 확인하는 그런 것도 진짜 우정에 대한 것도 농담에 속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 예전에 그 얘기 들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각장애랑 또 다른 결의 얘기인데 뭔가 내가 예를 들면 시각장애에 대한 것도 내가 생각할 때는 아예 안 보이는 것과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자기가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건데 다들 그걸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랑 또 완전 별개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진짜 야 이거 너무 웃긴 얘기다 싶었던 게 대학교 다닐 때 스페인어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그분이 제가 대학 다닐 때니까 이제 꽤 옛날 얘기인데 들은 것도 옛날인데 그분이 유학할 때면 더 옛날인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또 유학을 하셨는데 근데 친구랑 막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친해진 다음에 친구가 되게 조심스럽게 나 진짜 너한테 너무 궁금했던 게 있는데 약간 화내지 말고 좀 물어봐도 되겠냐 그랬더니 물어봐 그랬더니 이렇게 일어나더니 막 좌우로 움직이면서 어디까지 보이는지 알 수 있어? 이렇게 거야. 그러니까 눈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살면서 동양인을 거의 처음 만나봤는데 되게 엄청 친해지고 나서 진짜 조심스럽게 나 근데 늘 궁금했던 게 있는데 이러면서 막 저 옆에까지 가면서 야 고개 돌리지 말아봐봐 이러면서 저 끝에까지 가면서 어디까지 보이냐고 막 이랬다. 진짜 친절하다. 친절한 인종차별. 그래가지고 그거를 항상 물어보고 싶었다. 너무 웃기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또 역으로 저희한테 인종차별하면서 멕시코 놈들이 그 정도로 상식이 없어라고 얘기하셨다. 쌤이지? 한 번씩 오해했으니까. 네네네.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그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서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래서 항상
뭘 물어봐야 되는지조차 약간 알 수 없는 게 내가 너무 이 사람이랑 어떤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떤 자기한테 너무 미지의 분야거나 할 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청각장애나 시각장애가 완전히 안 들리고 완전히 안 보이는 거랑 다르다는 거는 알았어도 컨디션에 따라서 보일 때가 있고 근데 그 보이는 게 클리어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상태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좀 전에 이제 구루님한테 말했던 것처럼 제가 약간 이쪽에 외사시가 있는데 그 컨디션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다른 것처럼 모든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거를 저도 안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알게 됐을 때 아 놀라도 되나 라든가 웃어도 되나 이런 거를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언니도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네. 그 진짜 중요하다. 서로 중요하다. 알아가는 거. 저희 주율가의 특징이 뭔 말만 시작하려고 하면 끝난다는 점인데요. 어머 어떡해 30분 지났어. 30분 진짜 빨리 가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포맷 바꿔봐야 될까 봐요. 어떡해. 이제 좀 재밌는 얘기 할까 싶어. 그래도 책 얘기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네. 이게 어쨌든 약간 청취자였던 편집자님과 시작한 거잖아요. 네. 저는 거기서 오는 좀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안 웃겨서 죄송합니다. 책 꼭지가 나온 것 같은데 네. 거기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게 너무 저를 되게 재미있게 봐주셔서 근데 저는 그렇게 웃긴 거를 글로 이렇게 쓰는 게 너무 좀 쉽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을 때도 근데 작가님이 갖고 있는 어떤 농담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걸로도 되게 충분하다 그랬는데 그때 느낀 거예요. 내가 철학이 없구나. 그리고 저는 이게 사람들이 웃긴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스탠드업 코미디처럼 내가 막 이거를 짜와가지고 여기서 능동적으로 웃기는 사람들 그 지난번에 지울가 나오셨던 괭현님처럼 이걸 정말 잘 얘기해서 이 사람 말투도 재밌고 그거를 잘 구성해내는 능력도 있고 그게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게 이제 웃긴 그거에 특화돼 있는 이런 광대인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그냥 말장난 같은 것들이 많은데 그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걸 대처하는 방식이거나 해서 이 농담을 기획할 줄 아는 사람은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큰일 났다 하고 있다가 너무 재미가 없는 내용만 쓰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 2억에 쓸 때는 막 진짜 엄청 신이 나서 썼어요. 막 충청도 농담 수저의 탄생 막 이러면서 재밌었어. 부모님이 양쪽 다 충청도 분이셔가지고 우리끼리는 그냥 이 정도 농담을 맨날 하던 게 있다는 거를 진짜 어깨에 힘이 이만큼 들어가서 썼는데 그 뒤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큰일 났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일이 너무 바빠지고 이러니까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관광문을 한번 쓴 거죠. 반성문 진짜 길게 써서 너무 죄송하다. 제가 생각보다 진짜 웃긴 사람이 이렇게 아닌지 몰랐고 그리고 하려다 보니까 내가 예능 작가의 자아가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쓴 글을 좀 평가하게 된다. 이게 뭐야 너무 구리다. 라고 남의 이제 예능 대본을 되게 훈수 두는 것처럼 하게 된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좀 구구절절 써가지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 편집자님이 너무 웃기다. 이 원고를 꼭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냥 가셔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걸 여쭤봤거든요. 왜 그렇게 결정하셨냐고 했더니 팀장님한테 그걸 이제 보고를 드리면서 제 글을 보여드렸대요. 못 쓰겠다는 그 글을. 그랬더니 너무 재밌다고 하시면서 편집자님한테 거꾸로 이제 그 팀장님이 물어보셨대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니? 네 생각에는. 그랬더니 그냥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푸시를 하기로 결정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나온 거여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편집자님이 어떤 그 주제를 쓰면 좋을지 이것도 제가 너무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그거를 20몇 개 목차를 뽑아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이거는 쓸 수밖에 없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취자였기 때문에 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썼는데 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지지를 받으면서 쓰다 보니까 더 그 다음에는 편하게 또 써줬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편집자님 들깨님에게 또 새삼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거의 그분이 만든 책입니다. 저는 진짜 읽으면서 그 관광문이 뭔가 이 책의 아이덴티티처럼 느껴졌어요. 네. 뭔가 농담을 대해 쓴다고 해놓고서 갑자기 자기 안 웃겨서 더 이상 못 쓰겠다. 네, 제목이 이제 안 웃겨서 죄송합니다. 이게 뭔가 이 책 관통하는 꼭지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지울까가 늘 이렇게 스님을 모셔놓고 갑자기 끝내버리는 게 특징인데요. 저희 2부가 또 있으니까 네. 2부 때는 강아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너무 좋죠. 네, 저희가 또 저도 견주고 이제 유명한 또 집사님 반려 견주기 때문에 선생님도 강아지 얘기를 한번 2부에서는 해볼까 싶습니다. 요즘에 견주라는 말도 잡돌이 하러 다니는 사람 있는 거 아세요? 진짜요? 네. 왜요? 주인이냐 소유물이냐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버리기도 쉽게 버리는 거다라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근데 그 맥락은 이해할 수 있는데 아까 그 사람처럼 그거 잡돌이하러 다니시는 분 계시거든요. 이 릴스의 내용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데 요즘도 견주라는 말 쓰는 사람이 있네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죄송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서 아니 그게 그렇다는 지적이 아니라 그게 생각이 났어. 그 병신 얘기처럼 병신 쓰지 마세요. 견주 쓰지 마세요. 그거 갑자기 병신 쓰지 마세요처럼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네. 멍멍이 보호자. 네, 김정은 견주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키우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사랑하면서 키우는 사람들은 아무 신경 안 쓰는데 그렇다는 사람들이 있다. 너무 재밌다. 네, 또 이렇게 배워가면서 언젠가 견주를 쓰지 않는 사회가 오기를 바라면서. 네, 그러면은 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그래도 농담의 진심 한번 구매 멘트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뭐 여기저기 서점에서 사실 수 있고요. 갑자기 이렇게 성의 없을 수가. 네, 뭐 그 농담의 진심 광민지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농담의 진심으로 검색하면 정말 수많은 검색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워낙에 좀 약간 많이 쓰는 말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광민지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농담의 진심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되게 얇아가지고 그 여행 갈 때 많이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여행복. 얇아서. 네, 그리고 중요하죠. 가볍게 읽을 수 있어서 구매해서 여행 가서 읽은 다음에 뭐 버리고 오시거나 게스트하우스에 기증하고 오셔도 되는 그런 가볍게 읽어주셨으면 하는 자기 책 버리고 라는 사람 처음 봤네. 여행할 때 왜냐면 이제 휴가철이기 때문에 버리더라도 내 책을 한 권이라도 사주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그냥 할 것이냐 해서 좋은 셀링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업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적인 에세이니까요. 네네네. 이거는 이제 비욘세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책이 예쁘고 노란색이어가지고 또 되게 저도 좋고 이거 제가 책상에 놔뒀더니 언젠가 이제 제 짝꿍이 훔쳐갔더라고요. 가방에 쏙 넣어가지고 쏙 들어가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못 갖고 올 뻔했어요.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재밌으니까 꼭 읽어봐 주시고요. 네. 그럼 저희는 강아지 얘기하러 2부로 가보겠습니다. 안녕. 신규 구독해주신 아침노을님, 경호님, 명주야님, 조이풀조이님 반갑습니다.